자, 안녕하십니까. 취준생이 궁금해할 만한 취업한 이슈를 모조리 파헤치는 우리 취업반장의 저 우종석입니다. 취업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전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혹은 회사 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자나 이메일 한 줄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이 전환형 인턴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불발되었을 때, 그리고 혹은 또 채용 합격까지 받았는데 취소가 되었을 때 그런 이슈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노무사분과 또 취업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취준 생활을 거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공인노무사로 전향한 김수경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렌유인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 전략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차우철입니다. 저도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에 대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취업 준비부터 또 대기업까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슈들 딱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허탈하고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공채 출신이어가지고 이렇게 전환형 인턴이나 이런 걸 겪어보진 않았는데 사실 신입사원이면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고용 불안까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차우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채용 전환형 인턴의 경우가 거의 없었고 아무래도 프로세스 자체가 좀 단조로웠는데 최근에는 채용 전환형 인턴도 있고 또 체험형 인턴까지 굉장히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채용이 최종적으로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취소가 되는 케이스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최근에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도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좀 상처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취업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관련 댓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 채널에 있는 쇼츠에 보시면 댓글들에서 이 전환형 인턴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데려다 그냥 경험으로만 쓰는 이런 케이스의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했을 때에도 채용 전환형 인턴이 한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보면은 70%다. 아니면 50%도 안 된다. 그리고 아예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의견이 좀 불분명하게 좀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만큼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전환율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채용 전환형 인턴이라는 제도가 기업 사이들에서 이제 점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비중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기업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한 30% 내외 정도로 좀 체감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직무 중심의 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이 직무 연관성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내고 실제로 좀 적용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몇몇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환 비율이 많지 않아지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좀 다른 루트들이 있을까요? 체험형 인턴을 제외하고는 사실 정규직 채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턴 제도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 전환형 인턴도 마찬가지고 체험형 인턴도 보시면은 3학년 때부터 즉 대학생 때부터 실제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얻지 못한 채 이제 4학년 1학기나 졸업생 됐을 때 이걸 알다 보니까 그런 전형들을 좀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나 이제 3학년 좀 초반부터 이런 기회들을 좀 더 지원하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채용 전환형 인턴이 불발이 됐을 때 법적으로 뭔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초과됐을 때 그때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한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을 때입니다.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건가요? 만약에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몇 % 이상은 전환이 된다라고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용 전환형 인턴이라는 이 단어가 기업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인턴만 열심히 하면 채용이 된다라고 해서 좀 달콤한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게 악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업과 또 취준생 입장에서 서로 또 잘 조율해서 이 프로그램을 좋은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하면은 잘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면접 최종 합격, 우리가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뭐 기업도 하면서 합격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일을 받아서 정말 신나고 좋아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번 재구성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구직자 B씨는 한 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부서 정규직 채용에 지원해 지난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면접을 통과하고 연봉 협상도 마무리, 입사 예정일과 근로계약 체결 일정도 안내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출근을 약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회사로부터 돌연 채용 취소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종 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 간의 소통 오류였다고 하는데요. 인사팀에서는 채용이 되었지만 임원 라인에서 결제가 반려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B씨는 이 회사로 확정하면서 다른 기업의 제안을 포기했고요. 출퇴근을 고려해 거주지 계약까지 추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채용 확정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연봉 협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욱이 말이죠. 다른 회사 채용 제안 온 것도 다 이제 거부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까지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다시 막 비용을 청구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지금 몰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노무사님은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러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저도 바로 공론화하고 바로 법적 대응은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법적 대응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합격 통보를 하고 채용 취소를 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거든요. 구직자가 원서를 내는 거를 청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 것을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 이후에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돼서 그것도 해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큰 관점은 그 최종 합격을 뭘로 볼 것인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두로 최종 합격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오퍼레터를 받았다.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서랑은 약간 성질이 달라서요. 그 오퍼레터에 임금이나 뭐 근로일 그리고 업무 내용 이런 게 좀 상세하게 정해져 있고 이것을 내가 회신하자마자 이게 확정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내가 제출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다. 그 서신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 그 오퍼레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최종 합격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 합격에 대한 통보에 대한 방법과 방식 그다음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현재 구직자 B씨 같은 경우는 인사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 결정권자와 인사팀과의 소통에 이슈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
본인들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내부 사정을 어떻게 보면은 이 구직자 B씨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앞선 질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거여서 해고에 해당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되려면 해고 사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내정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된 게 정당한 해고 사유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응시 자격의 결격 사유를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는 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만큼 경영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 취소가 이제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소통 오류다, 결재가 반려됐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정권자와 인사팀 간의 소통 오류라는 것이 이 채용 취소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직자 B씨가 집까지 옮긴 상황에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인정이 되는지 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당연히 피해를 입었으면 할 수 있고요. 조건이 최종 합격된 상태에서 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가 되었을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이나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비용이나 뭐 정신적인 피해,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분이 원래라면 취소가 되지 않았으면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시더라도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김수경 노무사님을 찾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근데 오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모두가 다 김수경 노무사님을 찾아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그 모든 입증 책임이 사실 구직자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채용이 확정이 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해고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입증 자료들을 조금 모아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채용 확정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오늘 우리 논의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확인차 보내드린다. 라는 식으로 증거를 해두시는 것도 좋고 해고도 만약에 구두로 왔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내가 해고가 된 게 맞느냐 되묻고 다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채용 합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항상 상대방에게 좀 공손하게 어떻게 보면은 채용 그럼 합격 메일을 하나 줄 수 있냐라고 이런 멘트는 꼭 남기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증거 차원에서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업들 채용 시스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차우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좀 안타까운 게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도 최근에는 대외 환경에 대해서 경영 악화가 되니까 그에 따른 채용 취소가 좀 더 많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채용 취소를 하는 게 사실 시스템적인 보다는 빨리 경제가 회복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예시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때 실제 채용 TO를 이제 논의할 때 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오가면서 채용 TO가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두세 번 확인해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말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TO가 안 맞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전형 진행 중에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놀랐었고 빨리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내에서도 그 채용 시스템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거나 또는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빨리 만들어 놓는 게 구직자 입장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입사 직전에 번복 가능성까지 우리가 고려하여서 구직자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이 있을까요? 구직자분들께서는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있고 우선순위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언제 입사 가능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빨리 가겠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순차적으로 좀 배정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생을 보면요, 장그래가 전환형 인턴을 실제로 하게 되죠. 그게 거의 2016, 17년도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채용 전환형 인턴에 대한 뭐 뉴스도 있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해주신 큰 이슈인 채용 취소 관련된 뉴스도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단순하게 2, 3분 동안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뉴스일지 몰라도 그거를 정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달, 몇 년의 어떤 노력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탈락, 채용 취소, 전환 실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걸 당한 당사자들, 우리 취준생들은 절대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힘내셔서 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원하시는 곳, 그 다음에 지금 원하는 또 산업에서 열심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채용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무사님께서 또 이 대기업을 이미 간 선배로서 그리고 또 노무사라는 또 어떤 이 전문가로서 취준생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인턴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 그 순간이 앞으로 있을 직장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잘 이겨내신다면 그 이후에 직장 생활도 정말 순탄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우철 선생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취업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3학년 재학생 때부터 취업에 이제 기회를 날 수 있는 이런 인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취업 시장에서 정보 싸움이니까 최대한 빠른 정보를 많이 얻어서 실제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용 노무사님 그리고 차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MC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노무사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취준생이 면접 잡아놓고 안 오면 어떡해요? 그 기업 입장에서 되게 힘든데 뭐 괜찮아요 그런 거? 면접 말고 최종 합격됐는데 출근 안 한다 뭐 이 정도면 사실 이론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네, 이론상으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준생이 이게 다 합격해놓고 뭐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면접도 안 올 때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솔직히 구직자 입장에서 저도 안 간 적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